철을 따라서 번식지와 월동지를 이동하는 새를 철새라고 하죠. 이 철새와 같이 자신의 꿈을 쫓아서 남극과 북극을 무대로 해양조류 연구에 매진하는 젊은 과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탐구인에서는 극지연구소 생태과학연구실 이원영 선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틀 전에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거든요. 예. 남극 야생조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네. 어떤 연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했던 연구는 남극에 사는 도둑갈매기가 인간을 구별할 수 있다는 연구였습니다. 예. 그 도둑갈매기 둥지에 자주 갔던 연구자가 있었는데요. 그 연구자가 가서 새끼들을 만지고 알을 만지고 했더니 도둑갈매기가 그 새를 침입자로 여기고 그 사람을 침입자로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 공격했던 사람에게만 아주 맹렬하게 반응을 했던 거죠. 예. 이렇게 남극에 서식하는 야생조류가 사람을 알아본다는 연구는 이번이 아마도 처음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주로 연구했던 거는 도둑갈매기가 아니라 펭귄이었습니다. 펭귄 번식지에는 펭귄의 알과 새끼를 노리는 도둑갈매기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펭귄을 연구하면서 함께 도둑갈매기도 연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연구는 펭귄을 대상으로 해서 펭귄의 몸에다가 GPS라든지 비디오 같은 장치를 몸에다 부착을 해서 실제로 물속에서 잠수를 할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얼마나 깊이 잠수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디까지 멀리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들을 많이 이제 수행하여 오고 계시는데 펭귄은 굉장히 귀여운데 저희가 영상으로도 많이 봤고요. 근데 도둑갈매기는 좀 생소해요. 이름이 다른 것들을 도둑질해서 도둑갈매기인지도 궁금한데요. 또 동물의 특성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보통 펭귄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뽀로로처럼 귀엽고 이쁜 동물로 생각하시잖아요. 직접 남극에 가서 보면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귀엽습니다. 정말요? 뒤뚱뒤뚱 거리면서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예. 걷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좋아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펭귄은 남극의 생태계에서는 상위 포식자에 속합니다. 물속을 휘젓고 다니면서 물고기하고 남극 크리를 열심히 잡아먹죠. 그래서 순간 속도는 시속 60km까지도 낼 수 있고 최대 180m까지도 잠수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냥을 나갔을 때는 대략 한 20km 먼 바다까지도 나가서 사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순식간에 먹이를 먹어치우는데 저희가 이렇게 추적 장치를 달아보니까 1초에 2마리에서 3마리까지 크리를 먹기도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펭귄 몸무게가 보통 한 4kg 정도 되는데요.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1kg 정도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잔뜩 불러서 오게 되죠. 반면에 도둑갈매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펭귄의 알과 새끼를 주로 잡아먹고 사는데 굉장히 무섭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그 도둑갈매기들도 어떻게 보면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새끼들도 잘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사냥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 펭귄 조사사, 제가 주로 펭귄을 조사했는데 그 조사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사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람이 이제 펭귄 조사하느라고 펭귄의 알과 새끼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미로부터 잠깐 그 펭귄의 알이 노출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틈을 저 멀리 어디서 노리고 있다가 어디선가 휙 나타나서 그 알을 탁 꺼내가기도 하고 그런 걸 본 적도 있습니다. 펭귄은 생각보다 굉장히 날렵하네요. 날렵하고 빠르고 대식가예요. 그리고 도둑갈매기는 생각보다 머리가 똑똑하다는 것. 굉장히 똑똑하죠. 그렇죠. 보통 사람한테 기억을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 새 머리를 비교하고도 하는데 굉장히 똑똑하고요. 도둑갈매기, 펭귄 말고도 다양한 동물을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으셨나요? 제가 연구했던 남극 세종기지에는 총 16종의 조류와 6종의 포유류가 관찰이 됐었는데요. 특히 물개나 물범 같은 해양 포유류 동물들도 해안가에서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운이 좋으면 먼 바다에서 헤엄치는 혹등고래, 험프버게리라고 하는 고래를 볼 수도 있었죠. 그래서 먼 바다에서 물기둥을 확 뿜으면서 가족들 단위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고래들을 보면 정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극지에서 연구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남극이라는 환경이 굉장히 춥고 바람이 많이 부는 환경이기 때문에 일단 몸이 제일 힘들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고 이제 점심 도시락을 이렇게 챙기고 가는데 이제 나가서 보통 저녁 시간까지 밖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몸이 금방 노곤해지고 많이 힘들죠. 그래서 가끔은
얘 괜히 왔나. 이거 진짜 따뜻한 열대지방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따뜻하고 좋은 동네 많은데 남극까지 그 먼 곳에 가서 연구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굳이 남극까지 가서 이 생태계 연구를 한 이유가 있다면 뭐를 들으실 수 있겠어요? 남극에서만 연구할 수 있는 특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남극 세종기지가 위치한 그 남극 반도라는 지역은 지구 온난화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과연 동물들의 생존과 번식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가장 명확히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연구 지역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젠투 펭귄의 경우에는 최근 몇십 년 사이에 구수가 오히려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반면에 같은 지역에 번식하는 턱금 펭귄은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젠투 펭귄의 경우에는 다양한 먹이원을 섭취할 수 있고 해마다 번식 시기를 굉장히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 그에 반면에 턱금 펭귄의 경우에는 남극크를 한 가지만 먹고 살고 번식 시기도 해마다 거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최근의 어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그런 능력이 종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해양 동물들의 반응이 굉장히 또 다르고 어떤 동물들은 오히려 거기서 뭐 어떤 사람들은 승자라고도 표현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후변화의 패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팁을 얻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보시면은 지구 온난화, 기후가 안 좋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시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뭐 빙벽들이 후퇴하는 지역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였고요. 그 지역에서 새롭게 드러난 그런 빙하 후퇴 지역에 또 다른 동물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2월 달에 남극에서 돌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생활을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이제 지난달에 막 돌아왔는데요. 남극에서 생활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정말 즐겁습니다. 일단 거기서는 지갑도 필요 없고요. 휴대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 경험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남극 기지에는 솜씨 좋은 남극의 셰프가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주죠.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분들이 솜씨 좋은 요리사분들. 맞습니다. 명절에는 명절 음식도 해주시고요. 만두 빚고 있는 모습 같고요. 아까 떡국도 나온 것 같은데 맛은 어땠습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뭐 엄마 밥만큼 맛있다고. 어머님 들으시면 서운해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즐겁다고 하시니까 체질이 아닐까도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일단 남극에서 지내다 보면은 사람들 머리가 자라잖아요. 근데 미용실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를 이제 머리를 잘라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일명 깍새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머리를 이제 제가 잘라주고 그랬었죠. 근데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서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 연구원들도 앞머리 잘라달라 그래서 제가 잘라주기도 하고요. 여자 앞머리를 잘라줬다고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또 남극에 있는 기간 동안 아빠가 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출산 예정일에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기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모여서 이제 뭐 케이크에다가 촛불도 붙여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머리 잘라야 되는 분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또 다시 갈 계획도 있으시다고요? 아마 다가오는 7월에는 일단 북극에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남극에는 11월경에 다시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다시 가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또 연구를 또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꿈이 있으시길래 어떤 과학자가 되고 싶으시길래 이렇게 계속 행보를 이어가시는 걸까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동물 연구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또 연구자의 본분은 아무래도 연구기 때문에 동물의 행동을 잘 관찰해서 좋은 논문 많이 쓰는 학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연구 결과를 우리 어떤 학자 집단끼리만 서로 알고 있는 채로 어떤 벽을 만들고 그러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제 연구 분야를 잘 알리고 하는 데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부터는 과학 팟캐스트 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원영이 새동물 생태 이야기라는 걸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과학 책과 과학 논문들 영어로 써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읽기 쉽지 않은데 제가 좀 그거를 좀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하고 동물행동학 연구에 대한 제 지식을 함께 나누고 또 소통하고 하는 학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극지에 있는 해양 동물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계속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근 또 연구에 따르면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은 앞으로 한 100년 이내에 황제 펭귄이 멸종할 수도 있다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극지의 동물들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어떤 롱텀의 연구를 통해서 그 결과로 그들을 보존하고 실제로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팟캐스트는 그 연구 현장에서도 직접 올리시는 건가요? 예, 그 남극에 있을 때도 매주 진행을 했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겠고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좀 잘 연구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또 일깨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극지연구소 생태과학 연구실 이원영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